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2022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올 한 해 특별한 계획 잘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 있죠. 뭔데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어요. 이번 진짜로? 연도에. 네. 아니, 그것도 막 2급, 1급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꼭 따면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새로 뭔가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결심은 또 잘 실천했는지, 지지난해의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라떼 뉴스 알차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예진 씨. 네. 저 지금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딱 알겠다. 우리 외삼촌이 이런 패션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외삼촌.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이 BGM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준땅아! 최준땅! 그분 이효진아. 맞죠? 한류 열풍으로 강원도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자 강원도 양양과 일본 오사카를 직항하는 특별 전세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이 BTS 신드롬이라면 그 이전에 윤사마 신드롬이 있었죠. 2005년 1월 9일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열풍으로 양양에서 오사카를 누비는 한류 전세기의 첫 취항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강원도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자 강원도 양양과 일본 오사카를 직항하는 특별 전세기가 마련된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겨울연가 투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일본인 분들 입장에서는 유럽 관광 비용이랑 똑같았다 그래요. 근데 그 멀리 유럽 비용 내고 가지 않고 한국에 와서 윤사마 투어를 한 거죠, 이른바. 남이섬 같은 경우는요,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일본인 방문객이 9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승객과 노선이 계속 줄어 어려움을 겪던 양양공항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인천공항보다 겨울연가 촬영지와 가까워져 관광객들의 불편도 덜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겨울연가 장소를 둘러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ドキドキしました。ノックをしたらヨン様が出てくれたらいいのになって思いました。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설레신 것 같아요. 진짜 당시에 일본 중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퍼진 인기라서 특히나 30대 이상 여성분들이 이 윤사마, 배용준 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배용준 씨가 일본에 방문하면 헬기로 그 일거수일투족을 막 쫓아다니면서 찍었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였다고 합니다. 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차가웠던 외교 관계와 달리 이후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일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고 나아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까지 바꾼 겨울연가. 이제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 콘텐츠. 그 시작에는 윤사마 덕질 라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눈사람 만드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뽀뽀 쫙 하고 그냥 그런 장면만 집중해서 보신 거 아니에요? 아유, 다 누구나 가슴속에 그 장면 남아 있다고요. 그 장면 진짜 아무도 잊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2년 뒤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과팍과 전화, 인터넷입니다. 이건 모두 다른 장치가 아닌 단 하나의 장치죠. 지난 2007년 1월 9일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사과폰을 처음 선보일 때 한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혁명적인 기기 사과폰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이며 트렌드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때가 전설의 시작이네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의상을 보니까 저 때도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였어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에 저 신발까지. 저 신발 요즘에 엄청 가격 오른 거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잡수룩이 괜히 잡수룩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과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는데요. 사과폰의 마법이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핵심이던 휴대전화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후 그는 세계 곳곳에 사과사 마니아를 만들어냈고 기존 강자들을 무너뜨리며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등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사과폰이 나온 지 15년,
다음 혁신의 바통은 과연 누가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발생한 곳은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입니다. 중국 CCTV 방송 등에 따르면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한 수산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에서 나왔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돌고 있다며 처음으로 코로나19 발병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우한에서 10일 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사태는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저 뉴스를 접했을 때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할 것이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2년 다 되도록 해결이 맞아요.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뒤늦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3일 우한과 외부를 연결하는 교통을 모두 끊고 도시 전체를 봉쇄했는데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고속철, 항공편, 선박까지 모두 끊기고 자가용 운행도 금지돼 그야말로 유령 도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이제 셧다운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중국 자국에서는 뭐 빠른 봉쇄와 대처를 했다 이렇게 좀 자평하지만 세계 입장에서도 과연 그랬을까 뭐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봉쇄된 도시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폭증했지만 지역 내 의료진만으로는 환자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초기에 많은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의 문턱 밖에서 병을 키우거나 숨졌고 후베이성 의료진은 적절한 자기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수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며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던 병원장이 결국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염 걱정 때문에 아내의 보살핌까지 물리치던 류즈밍 병원장은 결국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 아프네요. 그렇죠. 뭐 지금도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환자분들 참 많은데 아우 진짜 언제까지 갈지 너무 걱정이 큽니다. 맞아요.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7천만 명.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전염병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역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과거 뉴스로 힘껏 달려봤는데요.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1월의 라떼 뉴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